예.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장 선거도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의 첫 재판 일정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3주 뒤인,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인 4월 13일로 연기되면서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멀쩡합니다. 지금 성추행 사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수사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4.7 재보선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행태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 피해자와 부산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뭐 정치적 논란 부분을 일단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 재판대 미뤄진 이유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 사건 발생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재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3월 23일에서 4월 13일로 미뤄졌다면 그 안에 뭐가 있죠? 4.7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 성추행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작년 4월 초중순이었습니다. 예. 4.15 그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서 그 성추행 사실을 발표하고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늦춘 거다 했는데 지금 재판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같은 의심이 나오는 거고, 특히 지금 그 오거돈 시장을 변호하고 있는 그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이고 현지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법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나온 거고,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른바 이제 뭐 사법개혁을 한다, 사법적폐를 청산한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재판 날짜가 결정되면 오히려 이런 게 좀 철폐해야 될 사법적폐는 아니냐. 물론 재판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연기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나오니까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 계산으로 따라서 미뤄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측이다. 여성단체에서는 이 재판 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하루빨리 이 재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거돈 전 시장에게 적절한 책임과 처벌을 묻는 게 피해 회복의 단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일이 연기된 것뿐만이 아니라 당초 재판 기일이었던 것이 재판 준비 기일로 바뀝니다. 이 준비 기일에는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이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문제가 불거지고 사퇴한 이후에도 친구 소유의 펜션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는 등 과연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행동들, 언행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이 직접 재판 기일에 이 재판장에 와서 이 준엄한 법정에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정치적 이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최대한 영향을 덜 주기 위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아직까지도 본인과 본인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이 속했던 정당의 이득을 위해 재판 기일을 자꾸 미루는 이 모습,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이것 또한 2차 가해인 것 같고요. 예. 재판부에서 기일 연기뿐만이 아니라 기일을 준비 기일로 바꿔준 것 또한 피해자의 어떤 정서를 제대로 공감해 주지 못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그러한 재판부의 결정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피해자 혹은 시민단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거돈 전 시장 첫 번째 재판이 미뤄지면서 좀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승윤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변호인이 현재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냐,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나름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공판 준비 길 같은 경우는 실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변호사는 나가지만 당사자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안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첫 번째 공판이 미뤄진 이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재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본인 주장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변호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추행건과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그 정재성 변호사도 뭐 본인의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위가 어떻든 간에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윤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선 문제가 없는데도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부적절한 선대위 캠프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자 중심주의이고 이게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언론에 이런 회부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서울 어땠습니까?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후보의 캠프에 소속되어 있다가 징계받고 나간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진 사퇴했고 박영선 후보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나간 것임에도 말이죠. 그리고 또 부산은 이 오고돈 전 시장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서울과 부산을 통틀어 이 선거를 유발한 성추행을 저지른 전직 시장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안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장해찬 평론가 말이 옳죠. 굉장히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한 말씀 드리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실은 사실관계가 하나도 밝혀진 상태에서 이런 황망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 동지였던 이런 의원들이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됐는데 이걸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 호선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니까 굳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한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은 아니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선거 뒤로 미뤄진 오거돈 전 시장 재판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 영향 때문에 보궐선거에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해서 공판이 미뤄졌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논란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성추행 발표는 총선 뒤로 미루고 성추행 재판은 보궐선거 뒤로 미루고 예. 흑석, 김의겸, 내곡, 오세훈, 도쿄, 박영선 아호들이 모두 부동산 관련이다. 좀 풍자가 좀 있는 댓글을 좀 주신 것도 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 의원님 난 정의를 탐욕하는데 어느 세계에 투표해야 되나요? 예, 뼈 있는 댓글입니다. 또 볼까요? 만약 조국 전 장관 장모가 땅을 사서 102억을 남겼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궁금하다.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의혹 제기된 윤석열 전 총장 장모를 겨냥하신 댓글 같은데요. 마지막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다 뭉쳐 대한민국 원상복구 시킵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에서부터.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 뉴스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